수석님은요? 저는 뭐 산속에 사니까 내일이 휴가인가요? 예, 뭐 아침 저녁으로 오히려 지금 이런 무더위에도 아주 선선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움직이는 것보다 집이 더 좋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사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예요. 보고가 많고 국정 최고 컨트롤 타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결정도 결정이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보고받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나 현안들은 또 따로 이제 일정들을 잡아서 회의를 하고 그걸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걸 그냥 계속 되풀이하게 되면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와 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멈춤의 시간 또 이렇게 쉬는 시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는 정말로 그건 지적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요? 처음에 안 가신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실 발로. 근데 참모들이 가시라고 권고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참모들이 건의해도 안 가실 계획이었으면은 안 간다라고 해야 더 빛이 나는데 그 가시는 과정을 그렇게 기획을 하듯이 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저는 별로라고 봐요. 아니, 당대표는 말 안 하고 휴가하거나 쉬면 다 알죠 뭐. 그러니까 뭐 휴가 어디로 간다 계획을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 그 휴가철에 읽을 도서 목록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그중 두 개예요. 하나는 8번의 뭐 세계적인 협상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게 있고 세습 자본주의 세습 자본주의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이재명 대표 그 기본소득 기본소득 비판이 있어요. 근데 굳이 휴가철에 가면서 독서도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이종 상품이 지금 김기현 대표 발로 나온 케이스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봐요.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처지거나 네. 그런 이제 어려운 시기였으면 베트남으로 안 가셨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당권이 안정돼 있다. 그것을 좀 반증한 휴가 풍경 아닌가 싶고요. 꼭 정확하게 뭐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양당과 대표의 처지와 환경이 이번 휴가 풍경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수석님. 뭘 또 저를 제일 먼저 수석이시니까. 참 혁신위가 어렵게 됐죠. 이번 혁신위는 총선을 앞둔 혁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천혁신 이것이 엑기스예요. 여기에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휘청거리는데 거기에 이제 설악까지 이어지니 혁신 동력은 상실된 거죠. 거기에 아무튼 정점을 찍은 게 이번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아니 김은경 위원장이 잘못했죠. 사과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대한노인의 뭐 회장님이 정치인 출신이어서 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퍼포먼스를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김용우 의원 말에 상당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어떻든 혁신위원장의 임명은 당대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당대표의 정치적 또 정무적 판단력 이런 등등이 이번에 좀 구멍이 크게 보인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혁신위를 중단을 시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죠. 혁신위가 좌초되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키를 이재명 대표가 뭘로 잡을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위가 이렇게 좌초되고 끝나버리면 이제 남은 건 비대위밖에 없잖아요. 뭐 남의 당 비대위를 그렇게 뭐 함부로 얘기하실 상황은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데미지로
이 대표한테는 작용을 하는 거죠. 하여튼 민주당은 큰일 났죠. 뭐. 이렇게 덤덤하게 말씀하세요. 혁신이 그러죠. 구속 전당대 돈봉투 살포 사건 그렇게 되죠. 검찰의 칼끝이 공교롭게도 민주당으로 다 집중이 돼서 덕분에 이제 국민의힘은 1급수 정당이 되고 아무런 달이 없는 정당이 되는 이런 거잖아요. 총선을 치르는 정당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민주당은 이런저런 일들이 그냥 총선 전에 한 번에 몰리면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도 소위 말해서 검사 플러스 알파에서 현역 지역구에 그냥 이 투입이 되고 이러면서 그 내용이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총선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조금 너무 또 그렇게 나오시니까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위로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뭐 왜냐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사실은 공천 시즌에 겪어야 될 공천 그 갈등을 민주당은 미리 겪을 지금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참신한 분들 많이 인재 영입하고 왜냐하면 지금 연루된 그 지역구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살 도려낸다 생각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막 개혁하잖아요. 그러면 정치 또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의지와 체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아니, 돼야 좀 돼.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으로서는 의지와 체력이 이렇게 가면은 부족하다. 안 되죠. 한 적도 있어요. 2012년 민주당이 총선 3개월 앞두고 치른 적도 있어요. 수석님 그 말씀은 그럼 가능하다? 아니 사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딱 하나의 그 기준은 이재명 대표 구속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은 사태이기 때문에 그 뭐 10월 사퇴설 이런 등등등이 저는 정말 근거 없이 그냥 한 얘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의 2016년 사태처럼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길을 터주고 예. 가는 그런 것을 순전히 이재명 대표의 기획으로 생각으로 뒷받침돼야지 가능한 거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10월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뭐 공부 잘했던 거야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부인할 수 없는. 왜 화가 나셨어요? 남 공부 잘했다는데. 아니 공부는 저도 그 정도는 했는데 사실은. 그 수석은 아니었잖아. 아니 수석은 못했죠. 하여튼 말이 많아 이분들. 그리고 파이터야. 국무위원의 모습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거예요. 예. 그걸 뭐 좋게도 평가를 하셨지만 아무튼 말 많고 파이터다. 총평을 해주셨네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인들이 방어해야 될 거에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턱도 없는 얘기도 하죠. 검찰의 특수활동비 같은 거 이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했는데 뭐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백지 상태로 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게 써놓은 지 오래돼갖고 휘발됐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잉크가 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드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해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휘발됐다고 말하는 한동훈 장관이나 양평 고속도로 문제되니까는 거의 협박성 발언으로 그냥 백지화하겠다고 해버리는 거나 공격의 일환인데 하여튼 무지막지한 그런 얘기죠. 예, 이렇게 불독주 중에도 확실히 주식은 포스코도 안 있는 하는 거예요. 것 같아요. 포스코. 원출, 한불출. 원희룡 장관 출마, 한동훈 장관 불출마. 그러니까 총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총선만이 아니라 대선까지 얘기해요. 다음 대선이요? 네네. 우선은 원장관은 공부는 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치는 조금 나 같아요. 용꿈을 안 꿨으면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성과는 낸 사람이죠. 예. 근데 용 꿈을 꾸잖아요. 근데 용 꿈이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용꿈이라 하면은 대권을 꿈꾸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행보는 대권을 위한 행보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예. 본선 진출 가능성은 낮다.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출사표는 던진다. 그래서 원출마. 잠룡까지는 그 원희룡 장관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희룡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웃기는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미음이에요, 비읍이에요. 잠룡이. 잠. 잠 아니고, 잠 아니고. 그런데 희룡이 될 가능성이 크다니까. 그다음에 불출마는 한동훈 장관을 예.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총선 안 나올 것 같아요. 총선 나오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놔줄 거냐? 하여튼 태양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태양이 높이 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장관이 돋보기 들고 이 태양을 투과시키면서 많은 종이들을 태우고 있어요. 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지지율도 걱정스러울 뿐더러 이게 임기 말 되고 이러면서 이제 여당은 이제 용들이 나오고 누가 정권 재창출의 기수냐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네. 대통령이 지는 해가 되면 한 장관도 같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장관은 짝퉁 한동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관은 그냥 종이처럼 그냥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동의하세요? 예. 아니 동의 절대 못합니다. 동의하라고 드린 말씀 아니에요. 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대통령하고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가 이 여당 대권 후보의 늘 고민거리였어요.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는 이회창 후보가 됐잖아요. 김영삼 화형식까지 했어요, 이회창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40% 넘게 지지율을 보인 상태에서 대통령 마무리하셨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 후보는 이재명이 됐어요.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그 그늘 아래서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네, 총선이 2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여야 모두 휴가인 듯 아닌 듯한 휴가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 토크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